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계절의 기운 중에 가장 기분 좋은 기운을 주는 계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계절이신가요? 어떤 분들은 만물이 움트는 봄이라고 할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록과 이 파도의 계절, 여름이라고 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눈 내리고 찬 바람 부는 쌩쌩 바람 부는 겨울이 아니겠는가 하기도 하겠지만요. 저는 이 가을이 주는 시원한 기운, 아침에 일어나면 코끝이 찡하게 느껴지는 찬바람, 어지러운 세상을 무한하게 품어주는 것 같은 푸르고 높은 가을 하늘, 그런 가을의 기운이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뜨겁고 열정적인 기운도 필요하지만요, 좀 싸다고 그럴까요?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조금은 외롭기도 해요. 그런 기운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개가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행복한지 모릅니다. 따뜻한 서부가 좋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뉴욕 1호는 4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봄은 봄대로 느끼고 여름은 여름대로 느끼고 가을은 가을대로 느끼면서 각 계절을 견디고 이기는 지혜를 또 터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김용택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기 중에서 오늘은 이 시가 유난히 생각이 나네요.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에 눈물 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시는지요? 라는 시기요. 가을이 되면서 날씨가 바뀌면서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그 무엇들이 다 있어요. 그것이 가슴속에 눈물 겨운 인정일 수도 있고요, 사랑의 정감일 수도 있고요, 또 한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게 사는데 그리움만 더해가는, 그래서 더 외로워지는 것이 가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 싸한 기운, 정쓸쓸하고 적막하고 어딘지 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리움 하나는 꽉 찬, 사랑 하나는 꽉 찬 그런 가을의 기운을 지나가면서 인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요. 차분한 마음으로 다음 계절을 맞고 또 견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행복한 문학,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좋은 한국 문학, 좋은 기운을 모아서 문학으로 여는 행복의 시간 활짝 열어 제치겠습니다. 딸각딸각 아침 짓는 어머니의 분주함과 엉금엉금 냉수 찾는 그 아들의 게으름이 상큼하고 깨끗한 아침의 향기와 구수하게 밥 듬드는 냄새가 어우러진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문학으로 삶을 짚어보면서 잠시 쉬었다가는 시간입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시, 수필, 또 소설, 여러 장르의 문학과 유명 문학인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한국 문학을 공감하면서 또 한국 문학을 고취시키고요, 이 김에 좋은 글 한 편,
우리 이민생활에 읽지는 못합니다. 읽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들 바삐 살고요. 또 힘든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좋은 수필 한 편 듣는 겁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어떤 글을 소개시켜 드릴까, 그게 제 고민이기도 한데요. 살다 보면 살 것 없어 보이는 것들, 그 나도 모르게요,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또 우리들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 모여서 일이 되기도 하고 정이 쌓이기도 하고 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작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없이 보지 않는 세상,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이 공평한 세상이기도 한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필은요, 한국 수필의 대가입니다. 손광성 수필가의 나의 멸치 존경법이라는 수필을 준비해봤습니다.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는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서 멸치를 깐다. 멸치 볶음을 좋아하다 보니 그리 된 것이다. 목마른 짐승 샘물 찾는 격이라고나 할까. 멸치를 까는 과정은 매우 단순하다. 한 마리당 3단계로 작업은 종료된다. 먼저 대가리를 딴 다음 엄지손톱으로 등을 가른다. 그 다음에 내장을 드러낸다. 그래야만 깔끔하게 끝난다. 내장이 뱃속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뒤적거리다가는 낭패를 본다. 잘 갈라지지도 않지만 제일 맛있는 부분이 부스러지기 때문이다. 멸치를 까다 보면 잠시 마음이 짠할 때가 있다. 어느 한 놈도 내장이 까맣게 타지 않은 것이 없어서이다.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저 지경이 되었을까 싶다. 짠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다. 편안히 죽은 놈은 한 마리도 없다. 모두 뒤틀려 있다. 끓는 물속에 던져지는 순간을 다시 목격하는 것 같아 또 한 번 짠해진다. 악어의 눈물이라고 해도 변명할 생각은 없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대국민 담화를 할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상한 것은 멸치를 깔 때마다 이 말이 떠오른다는 사실이다. 정확한 이유는 설명할 수 없다. 다만 멸치들이 몰려다니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하고 막연히 생각할 뿐이다. 바닷속에서 떼를 지어 다니던 멸치는 잡힐 때도 때로 잡히고 팔릴 때도 때로 팔린다. 삶은 공동체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어도 멸치들에게 먹혀들 것 같지 않다. 오히려 살아서도 함께, 죽어서도 함께, 팔려서도 함께 라고 외칠 것만 같다. 멸치공화국에서 대통령이 계시다면, 그래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충고하고 싶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습니다. 뭉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만 인정했더라면 저처럼 낭패를 보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멸치를 멸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아니, 오히려 존경한다. 은닌 옥척은 못 되지만 은닌 옥촌은 된다. 비록 척이 못 되고 촌밖에 안 되는 작은 체구지만 그 은빛 몸뚱이가 발산하는 빛이 잠옷 눈부시다. 죽어서도 저 광대무변한 대양을 누비던 왕년의 자유와 영광의 광휘만은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 은성 무공 훈장을 자랑스럽게 번쩍이며 전사한 장군들을 보는 것 같다. 게다가 결기 또한 대단하다. 대가리만 모아놓은 그릇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짐작이 갈 것이다. 눈을 감고 죽은 놈은 단 한 마리도 없다. 하얗게 흘려보는 수많은 저 눈동자들, 하나하나가 나를 향해 날아오는 총알 같다. 그들의 오기에 찬 시선 앞에서 나는 가끔 부끄러움을 느낀다. 죽은 다음에 나도 나의 적들을 저처럼 배가시할 수 있을까 싶어서이다. 그래서 나는 대가리를 따지 않은 멸치볶음에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나의 친구 조형은 아예 멸치를 입에 대지 않는다. 대가리를 따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 작은 것을 불쌍해서 어떻게 먹느냐는 것이다. 어떤 것을 먹든 아니 먹든 각자의 식성에 딸린 문제니 뭐라 말할 것이 못 되지만 그 작은 것을 불쌍해서 운운하는 발언만은 삼갔어야 옳았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능멸까지는 아니지만 그 같은 발언은 멸치들의 자존심에 손상을 입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동정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쾌한 일이 못 된다. 단지 몸집이 좀 작다는 이유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도 이건 약과다. 심하면 멸치도 생선이냐고 한다. 어족의 족보에서 아예 파내버릴 기세이니 기도 안 찰 노릇이다. 진정한 가치란 형의 대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의 우열에 있는데 말이다. 옛날에 참새 한 마리가 있었다. 어느 날 소잔등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다. 너의 고기 10점이 내 고기 1점만 하냐? 소란 놈 눈만 껌뻑거릴 뿐 대꾸 한마디 없더란다. 소에게 다릴 무슨 말이 있었겠는가? 언즉 시하라. 납작 엎드릴 수밖에. 우리는 멸치 한 줌으로 한 솥의 국맛을 내고도 남는다. 고급 어중이라는 돔이나 민어로는 불가능하다. 멸치만이 가능하다. 게다가 멸치는 아무리 먹어도 물리는 법이 없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멸치의 이 불변의 가치. 이것이 내가 멸치를 존경에 맞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멸치에 대한 나의
이런 사랑과 존경이 결국 멸치볶음을 즐겨 먹는 식성으로 굴절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한다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깊은 주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베리아 원주민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토템인 곰을 경건한 의식을 통해 잡아먹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곰의 모든 미덕을 소유함은 물론 곰과 일체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일체감, 먹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일체감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어떤 상대가 너무 사랑스럽거나 존경스러운 나머지 먹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사람이라면 내 말이 과장이 아님을 쉽게 이해하리라 믿는다. 나는 멸치를 존경한다. 그래서 나는 멸치를 먹는다. 이것이 나의 멸치 존경법이다. 오늘도 마루에 앉아 바둑 프로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멸치를 깐다. 대가리를 따고 등을 가르고 내장을 꺼낸 다음 양재기에 담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복이 쌓이는 물 좋은 멸치. 오늘 저녁 멸치볶음 맛이 각별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존재라고 해도 쓸 곳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나름 가치가 있고요. 멸치가 없어봐요. 그 맑고 담백한 멸치국은 누가 내줄 것이며 그 맛있는 멸치볶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생선도 멸치의 맛을 대신해 줄 수 없죠. 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발견하게 해주는 수필입니다. 좋은 수필 하면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하지만 품격 있고 또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면이 있으면 좋은 수필입니다. 오늘 수필이 바로 그런 수필이 아닌가 하는데요. 사람에게 각자마다 인격이 있잖아요. 글에는 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치한 감정이나 야비한 표현, 저속한 내용, 그런 것들은 글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죠. 오늘처럼 하잘것 없는 멸치지만 작가만의 맑은 마음의 눈으로 여가시켜서 또 품위를 더해서 글을 써준다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사회도 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수필은 역시요, 진솔한 글이 감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의 최고 매력은 진솔함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글에 힘이 생기고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건데요. 오늘 나눈 손광성 수필가의 나의 멸치 존경법. 이 글은 멸치를 멸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인간사를 깊이 돌아보게 해주고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게 해주는 좋은 수필이었습니다. 참 맞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멸치 하잘것없다고 하고요. 멸치를 어족족보에서 빼내라 어째라 한다고 하지만 분명한 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멸치가 가진 멸치만의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떼져 다니면서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또 죽어서도 함께 죽고 끓는 물에 끓여지고 말려지고 함께 팔려나가는 그런 것을 보면요. 멸치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나 혼자만 잘 되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작은 것을 불쌍해서 어떻게 먹느냐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작은 것을 먹을 것이냐 마냐. 그 적은 건 먹을 게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 작은 거라뇨. 한 솥의 국물, 멸치 국물보다 더 맛있는 국물, 그 작은 것들이 끓이는데요. 그 작은 것이 그 먹을 것도 없는 작은 것들이 인간의 식생활에 이렇게 큰 일을 하고요. 식욕을 돋궈주는데 말입니다. 몸집이 작다고 해서 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죠.
작가가 멸치를 관찰하고 멸치를 표현한 그 문장들이 마음에 와닿아요. 멸치를 까다 보면 마음이 짠하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속을 끓였으면 속 내장이 까맣게 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또 편안히 죽은 놈이 한 마리도 없다고 하잖아요. 모두 뒤틀려 있다고. 끓는 물 속에 던져지는 순간을 다시 목격하는 것 같아서 작가가 마음이 짠하다고 했죠. 참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인데요. 등 가르고 내장 드러내고 편하게 죽지도 못하고요. 밥상에 오르는 것인데 참 힘겹게 죽어서 밥상에 오르는 것인데 멸치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하얀 쌀밥에 노릇노릇하게 볶아낸 멸치볶음 밥 위에 살짝 얹혀 먹으면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는 맛이 바로 멸치볶음입니다. 그 작은 것들이 우리의 입맛을 이렇게 살려주네요. 작은 것이 더 소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을 참 진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수필의 제목이 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나의 멸치 존경법. 하잘것없는 생선. 그러나 그 작은 생선이 잡힐 때까지의 여정, 잡혀서의 모습 등을 상세히 생각하게 해주고요. 삶의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그런 수필인데요. 정말 참 감동입니다. 이 글을 쓴 송광성 수필가는요. 함경남도 흥원 출생입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고요. 개성여고 서울고등학교 등에서 교편을 잡았었습니다. 한국수필문학진흥회장, 국제팬 한국본부 부이사장 등을 역임했고요. 국제팬문학상, 가천 환경문학상, 현대수필문학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수필집으로는 한송이 수련 위에 부는 바람처럼, 달팽이, 나의 꽃, 문화산책, 작은 것들의 눈부신 이야기 등이 있고요. 수필 이론책, 손광성의 수필쓰기가 있습니다. 문학행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인사회에서 좋은 문학인들 모시고요. 문학회 여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서부에도 그렇고요. 비용면에서도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을을 맞이해서 오는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오후 2시 반에 뉴저지 AWCA에서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시면서 인문대 학장이시죠. 유성호 교수를 모시고 서정시를 읽는 순간이라는 제목의 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서정시를 통해서 문학을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이번에 모시는 유성호 교수님은요. 한국에서 문학평론가로서는 제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이런 좋은 분을 모시고 가을에 시 이야기 듣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죠. 이번 문학행사는 붉은 작업실 문학회 그리고 AWCA가 함께하는 문학행사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들을 수 있습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그러니까 무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이 가을에 풍성하고 좋은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높고 바람이 선선한 가을입니다. 단풍이 더욱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건강한 한 주 되기를 바라면서 문학으로 삶을 이야기하고 문학으로 정서를 공감하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은자였습니다. 뭘 믿은 걸까 부족했던 내게서 나조차 못 믿던 내게 여태 머문 사람 뭘 봤던 걸까 가진 것도 없던 내게
무작정 내 손을 잡아 날 이끈 사람